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 조부모는 물론 이모, 고모, 삼촌까지 총 출동하는 시간. 세대별 우당탕탕 누구나 육아 이야기 행복 육아 살롱. 네, 이 코너는 아이를 키우며 겪는 행복, 에피소드, 그 속에서 생기는 고민, 육아 중에 생기는 온갖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 밀레니얼 부모를 위한 힙한 성장 커뮤니티 패런트리와의 협업으로 만들어갑니다. 게다가 가을 개편전 마지막 행복 육아 살롱이기도 합니다. 좀 특별한 육아를 하는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책을 통해 우리 아이의 언어력을 키우는 엄마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아나운서 같은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 오늘 트레이더이기도 한 박소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처음이시죠? 예, 저희 뭐 지금 보시거나 들으시는 청취자, 시청자들 반갑게 맞아주실 텐데 직접 제대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1학년인데요. 8살 아이의 엄마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고요. 언어력 트레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그래요. 라디오 방송을 뭐 얼마나 하시나요? 뭐 처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고요. 진짜요? 네. 강연은 그래도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뭐 요즘 또 줌으로도 많이 강연을 하니까요. 네, 강연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진행하는 거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이렇게 잘 긴장하시죠. 맞습니다. 네. 한번 웃으면서 네. 편하게 오늘 저랑 같이 얘기 나누는 거니까요. 네. 아마 지금 박소연님처럼 8살 초등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있을 거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뭐 장성한, 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아이를 둔 어머니, 또 그 손자를 두고 있는 조부모들도 함께 할 텐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하실 수 있고, 참여를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도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뭐 오늘 특별히 언어력, 그러니까 잘 말하는 법, 또 어떤 책 추천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보통 이 방송 나가는 시간이 아침 8시 전후인데 초등학교 준비로 바쁜 시간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8시 정도면 이제 거의 전쟁이죠. 저희 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이렇게 눈을 맞추지 않으면은 말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밥을 먹어. 그렇죠. 빨리 준비해야 챙겨. 그렇죠. 어느 날은 아이가 쑥 나가고 없어요. 근데 가방을 안 메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나갔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엄마 뭐가 되게 가벼워. 가방이 없구나. 다시 올라가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한 7개월 된 아기, 남자 아기인데 언젠가 저의 미래가 될 것 같은. 그럼요. 예. 벌써 꿀팁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네, 눈을 보고 말해라. 네, 눈을 보고 말해야 하고 문 앞에서 점검하는 게 빠르다. 네. 문 앞에서 점검하는 게 빠르죠. 버스 앞에서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좋은 팁을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이 언어력 뭐 이걸 중심으로 얘기도 나눌 거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말 잘하는 법,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언어력이라고 그 단어만 보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언어력을 혹시 뭐 학습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진행하는 언어력 수업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주로 뭐 4세, 5세, 6세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의 친구들은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돼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특별하게 의사를 잘 전달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뭐 물만 해도 물 갖다 주고 뭐 해도 이렇게 체크하고만 갖다 주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제 사회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보통은 이때는 이제 몸짓 언어나 단순한 의사소통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친한 아이들이 주로 이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원해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사회생활에서 태도 교육이라고 하죠. 의사를 전달하는 그게 바탕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학습력 같은 그런 것보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표현력 네네. 또는 아이들끼리 말을 하면서 그 관계 안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렇죠. 태도,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네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고 한마디만 들었는데 진짜 강연 듣는 것 같아요. 오, 조리 있게 말씀 잘해 주시니까 아마 네. 우리 행복가족들도 잘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패런트리의 트리더로도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인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페런트리가 이제 세계 각지의 육아맘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다 보니 예. 그 런던 편에 제가 이제 언어력이나 뭐 책류과 관련 패널로 잠깐 출연을 했어요. 아, 런던 편이요? 네, 런던맘 편에. 런던맘 편. 네, 예, 예. 그래서 런던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나라고 셰익스피어의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스토리텔링법을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말트기, 말을 트는 법, 그리고 글트기, 글을 쓰는 법, 뭔가 엄마의 관찰일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패런트리 쪽에서 이걸 수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잘 못 지은 거죠. 이게 언어력이라고 짓다 보니까 뭔가 학습이나 뭔가 이런 쪽 언어 발달인 것처럼 이제 말 잘하는 것 같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언어력의 기본은 공감 능력. 공감.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경청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한 기초공사 같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좋은 되겠네요. 이제 아이로 이제 성장하려면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바탕이 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뭐 언어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패런트리 안에서 활동을 꾸준히 하신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런트리와 함께하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함께했던 트레이더들에게요. 언어력을 콘텐츠로 잡으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공감 능력이 더 바탕이 됩니다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언어력을 콘텐츠로 선택하신 이유도 있겠죠? 제가 이제 서두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정책을 홍보하는 일, 그리고 기업의 이제 신제품을 홍보하는 일, 아니면 이제 기업의 대표나 유명 인사들의 어떤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 부분, 뭐 명성 관리를 하는 부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좀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위에 이제 리더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의 이제 언어 표현, 말 실수, 그리고 뭔가 이제 공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다듬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0세에서 7세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른이 되어서 다시 교정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뭔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동화책에는 주인공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동물이 나와도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게 이제 매듭지어지는 결과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해주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해서 이제 언어력을 제가 테마로 잡았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마치 옷을 입는 걸 비유를 했을 땐 첫 단추를 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 중에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도록 언어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정해서 지금 그러면 이어가고 계신 건데 네네.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뭐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 이제 그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아이를 굉장히 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요 연령의 어린 아이들은 이제 먹고 재우고 씻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작 아이를 관찰하거나 내 아이가 어떠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떠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그렇지만 엄마도 초보 엄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같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아무래도 거부 반응 없이 제가 만약에 뭐 아이를 낳거나 육아했던 경험이 없다면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전공했다면은 그래도 애를 낳아보면 달라요. 뭐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저희 아이와 해보면서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날도 많거든요. 뭐 책 한 권 뭐 훌훌 뭐 5권씩 읽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2장 읽었는데 도망가 버리고 2장 읽었는데 집어 던지고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보면 엄마들의 멘탈 관리 이제 이게 그룹 수업이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 매번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그렇죠. 아이가 뭐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이 책은 굉장히 잘 흡수를 했는데 또 다음 책은 이 아이가 또 굉장히 색다르게 반응을 좀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또 위로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는 되게 기발하네.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좀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부족하기만 한 건 아니야. 우리 아이가 뭐 항상 이렇게 잘하는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 뭐가 뛰어나고 부족하고를 하기에는 엄마가 이제 발견을 했느냐, 아니면 엄마가 좀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시켰냐, 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공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나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아이가 뭔가 반응을 보였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바빠. 잠깐만. 이렇게 엄마 부르는데 잠깐만. 엄마 요거 좀 하고.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라고 만약에 계속 피드백을 준다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말을 했을 때 뭐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이제 할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겠네요. 잠깐만 나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친구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예. 이제 나도 블럭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 블럭 가지고 놀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동화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피드백을 하거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책을 기본으로 한 육아, 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그 안에서 키우는 언어력,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우리 아이 언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언어력, 표현력을 키우는 방법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를 이제 뭐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랬어? 왜 그랬니? 무슨 일이야?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글쎄요. 아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평소에 부모님들이 대화를 많이 했고 이런저런 상황을 잘 얘기했다고 하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때렸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부모가 대답을 잘 안 했다고 하면 몰라. 넘어졌어. 그렇죠. 모르겠어. 이런 답변이 많고 아이들은 또 굉장히 잘 알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화를 더 낼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이제 언어가 표현될 정도의 아이면 이제 착한 거 나쁜 것도 조금 알거든요. 내가 먼저 밀쳐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뭐 가장 이렇게 좀 편하게 소개드리는 책이 유치원의 꼬마 악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치원의 꼬마 악동. 네.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악어 매튜가 등장을 하거든요. 악어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매튜는 본인이 사납고 이렇게 힘센 동물이라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수업 시간을 방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렉스라는 사자가 전학을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매튜가 사자라고? 그럼 이제 용맹한 동물이잖아요.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길 수 있겠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학 온 알렉스는 여자 사자였어요. 그래서 매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실망감에서.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컵도 쏟고 그림도 뭐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렉스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 사자지만 난 사자라는 걸 매튜한테 보여줘요. 근데 아이들이 알렉스 네가 매튜에게 겁을 준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 신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매튜가 아이들은 다 나가서 놀고 있는데 혼자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이제 뭔가 알렉스에게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때 알렉스가 슬 다가와요. 우리 같이 놀래? 그래서 둘이 이제 놀이터에 나가서 시소를 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정글집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기 대회를 해요. 여기서 반전이 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소리를 지르니까 매튜는 그때 알게 돼요. 아, 나만 사나운 동물이 아니구나. 아이들 모두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아이들이었구나. 소리를 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이 되고 매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수업에 굉장히 잘 참여하고 아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읽어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매튜는 알렉스를 만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매튜가 아이들을 괴롭혔을 때, 밀쳤을 때, 소리를 지르고 블럭을 넘어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매튜의 이야기인 거예요. 매튜인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기도 하고 잘 몰랐잖아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튜랑 같이 놀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엄마잖아요. 예. 그래서 매튜는 잘 몰랐던 거야. 내지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동화책을 활용해서 얘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관찰일기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매튜였나 봐요. 이렇게 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평소에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지는지 몰라서 아이들을 계속 에이 이렇게 해집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엄마들은 흔히 말해서 그럼 우리 아이가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어쨌든 그 아이도 친하게 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짓궂게 행동을 한다. 그렇죠. 그냥 끼고 싶은데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방금 뭐 관찰일기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찰일기라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찰일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일단은 동일한 항목에서 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반응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메모 형식으로 조금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뭐 책을 읽는 동안이니까 아니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녹화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통된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날 아이가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아이가 몇 시에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이가 몰입해서 이제 10분 만에 금방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30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활동을 하면서 긍정어를 얼마나 엄마가 사용했는지 또 부정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체크해 봅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네,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뭐 아이가 보낸 피드백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지는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한 번만에 말해줬네. 아이들이 보통 한 번 물으면 바로 대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뭐 장난감 놀다 기분 좋네. 그런데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번 만에 말해줬어요. 뭐 이런 거 기뻐서 적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정어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뭐야? 뭐 이런 말들. 이게 뭐야? 근데 기록합니다, 엄마가. 이게 뭐야를 5번 했네요. 뭐 이러면서.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제 엄마가 어쨌든 기분 좋은 상황에서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엄마도 연습하고 그래서 아이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육아에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썼고 또 부정적인 말을 썼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유아 그리고 뭐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그 가족 사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 있나를 생각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죠. 예.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이게 7세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이유가 7세까지는 선입견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정말 쉽게 용서해 줍니다. 아빠가 미안해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사춘기가 되거나 성인이 되면 이제 그 뭔가 누적된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막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시기에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이런 왜냐하면 지금 7개월? 예, 전 7개월 정도. 그러니까 너무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지 7개월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부모님들도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고되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 다음 주부터 해볼 거야. 뭐 내년부터, 아직 7개월이니까 내년부터 잘해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오늘 피곤하더라도 한 권이라도. 지금 당장. 그냥 뭐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같이 있다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시작은 언어력이란 그런 단어로 했습니다만 사실 책을 네네. 어떻게 하면 잘 읽고 그 책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짓고 이 아이가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뭐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어서 알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관찰일기 얘기도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행복가족들도 한번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내가 어떻게 보냈었는지. 그리고 이 이끌어주시는 내용들 들으니까 저도 뭔가 강연장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참여하는 부모님들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제일 보편적인 부분이 그런 것들이어서 저는 저희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질문을 네. 싫어한다.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상황에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그 대답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도 그런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책을 잘 고르는 어떤 요령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딸 아이를 둔 어머니였는데 어린이집에서 잘 울고 왔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밀치기만 해도 좀 울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 이르고. 근데 선생님께 계속 이르면 아이들도 좀 싫어하거든요. 쟤는 맨날 선생님께 일러요. 뭐 이러면서 또 아이를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 동화책 육아를 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누가 나를 밀쳐서 내가 벽에 부딪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울 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 내가 오늘은 울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이게 정말 반응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군요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럴 때는 이제 참여하는 모든 엄마들이 다 같이 기뻐하죠. 오늘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그래도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는 그렇네요. 적기 교육이 될 수 예.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했던 그 말 기특하다라는 방금 해주신 그 말도 굉장히 긍정적인 네네. 말이어서 아이에게도 동료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드는데 이 아이가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출근할 때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또 행복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내에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스텔라장의 카페인이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뭐 커피 한 잔 필요하신 건가요? 카페인. 그렇죠. 지금 그런 시간이죠? 네네, 그런 예, 시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모닝 네. 커피 한 잔 하는 느낌으로 스텔라장의 네. 카페인 함께 들을게요. 굳이 내 피에 흐르는 카페인의 양을 느릴 필요는 없었지. 미리 나의 할 일을 맞춰놨더라면 하나도 안 했지.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젠 난 이 밤이 나의 마지막 기회란 걸 알아. So I gotta do what I can right now. Take a sip of coffee beyond the caffeine. 천천히 녹아들어 내 몸에. 그리고 눈을 뜨면 내 손에 잡힌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돼버릴 거야. On the caffeine. 분명히 누군가는 단잠에 몸을 맡긴 시간을 난 어제 미룬 할 일들을 몰아서 하는데 다 쓸 거야. On the caffeine. On the caffeine. 어쩜 이리 한결같아. 한결같이 미뤄. 불안해하면 놀아. 데자뷰인가 싶어. 습성은 변하지 않아. 미리미리는 다 타고나는 건가 봐. 와, 진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미뤄대 다 낫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젠 난 이 밤이 나의 마지막 기회란 걸 알아. So I gotta do what I can right now. Take a sip of coffee
네, 커피 한잔 하는 느낌으로 카페인 충전했습니다. 스텔라장의 목소리였고요. 어떻게 충전 좀 되셨습니까? 아, 기분 좋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진짜 좀 나른해지신 것 네, 같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초반에 약간 달리셔가지고 네, 말을. 맞습니다. 이제는 한 호흡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네. 좋습니다. 예, 행복 육아 살롱 오늘 패런트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또 시즌 앞두고 또 새로운 시즌 앞두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패런트리의 트리더이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박소연 트리더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키우고 계시다고 네. 했잖아요. 아드님 중심으로 얘기를 좀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책을 좀 좋아했나요? 어땠나요? 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아이를 만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일터에서 조금 지치니까 뭐 이렇게 체력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제 놀아주는 방법으로 무릎에 아이를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이제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또 자기만 집중해서 봐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전에는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가 잘 있니 뭐 이렇게 했다면 잠깐만. 네, 요것만 하고 뭐 이거 이런 많이 상황이었으면 하잖아요. 이제 책을 읽어주는 동안은 어쨌든 아이를 계속 안고 있으면서 책을 읽어주고 또 아이와 이제 뭐 눈을 맞추고 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그래서 책을 좋아할 때보다 그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집에서 평소에 TV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TV를 잘 원래 잘 안 보시는. TV를 보면 이제 일 생각도 나고 하니까.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저도 책을 좀 많이 읽게 되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책이랑 좀 친하게 지냈던 거네요. 네, 뭐 네. 그래도 뭐 막 책을 찢거나 뭐 요즘은 헝겊책 같은 게 잘 나와서 아이들이 그걸 빨거나 하면서 책이랑 친해지는 그런 방법도 있을 듯한데 우리 박소연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좀 책과 친해지는 그런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책을 깨끗하게 봐야 한다는 그걸 내려놓은 것 같아요. 책을 찢어도 좋고 책에 이제 낙서를 해도 좋고 뭐 책을 뭐 이렇게 던지거나 뭐 물어뜯거나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뜯어졌네. 누가 이걸 이렇게 많이 물어뜯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자 머리가 없어졌어. 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진짜. 맞아요. 사자 머리가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근데 이도 많이 아프겠다. 그리고 또 애가 이제 좋아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애가 이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찢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페이지는 찢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책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또 테이프 붙여서 그냥 읽어주고요. 낙서하면은 이렇게 해서 얼굴이 파랗게 됐네. 얼굴이 갑자기 파래졌어요. 누가 이렇게 파랗게 칠했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같이 웃으면서 네네. 그냥 그 상황에서 또 같이 책 읽고 이렇게 했어요. 네. 책과 친해지고 또 엄마랑도 더 친해지고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책을 요즘 읽어주고 뭐 조부모님들도 뭐 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책 읽어주는 아빠 조부모들도 많은데 뭐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고 뭐 그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실 것 같고요. 어떠실까요? 네. 요즘에 이렇게 조부모 육아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책을 읽어주실 때 이제 뭐 이렇게 성우처럼 뭔가 이렇게 구연동화처럼 읽어줘야 되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은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냄새를 이제 뭔가 이렇게 체온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아빠나 조부모님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그 엄마의 향이나 분위기와 함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니 가까이 두고 앉고 네네, 그렇죠. 최소한 무릎 위에 앉혀서라도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네, 무릎 위에 앉히시기가 힘드시다면 이제 소파에 같이 기댄다든지, 기댄다든지 아니면 베개를 베고 같이 눕는다든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활용해서 간단히 이제 재밌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네,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혼자도 좋지만 둘은 더 좋아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리와
개구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포스트잇에 오리와 개구리를 적어보는 겁니다. 네, 아빠도 할 수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도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캐릭터를 포스트잇으로 미리 적어서 붙이면서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오리가 나올 때마다 아이에게 오리 포스트잇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개구리는 개구리.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조금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두세 종류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그거 붙이는 게 재밌어서 또 이렇게 할머니가 읽어주든 할아버지가 읽어주든 집중해서 좀 듣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글을 또 깨칠 수 있는 또 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나중에 또 스티커를 또 여기 표지에 붙이거나 나중에는 그림이 없어도 식탁에 이렇게 붙이셔도 오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직접 쓴 엄마의 손글씨, 아빠의 손글씨를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네네. 근데 요즘 지금 좋은 책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런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 선정, 뭐 아이에게 맞는 책 그런 뭐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동화책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나쁜 동화책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일단은 이게 이제 동화책이 일러스트로 된 것도 있고 실사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요즘 정말 다양하게 편집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좋아하는 책,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골라서 한번 그리고 아이가 뭐 야구를 좋아한다거나 축구를 좋아하면 거기 주제 관련해서 책들도 많이 있어요. 뭐 축구왕이라든지 막 야구를 하는 친구와 야구를 하는 스토리가 있다든지 뭐 발레리나나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수가 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뭐 꿈에 대한 책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셨다면 그 책을 한번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또 독서 그 책류가를 블로그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매의 눈으로 책을 고르시기 때문에 내가 골랐던 좋은 책을 이분이 보고 이분이 고른 다른 책들을 이어서 이때도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요 작가 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분이 이제 마음에 든다.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 일러스트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출판사나 작가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평 읽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치면은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고 그 가수의 대표곡을 딱 듣고 너무 좋아. 그 앨범 전체 들어볼까? 그렇게 해서 다른 노래를 들어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면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책을 고를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이 나한테 딱 맞는 책, 물론 동화책은 다 좋습니다만 골라서 우리 아이와 좀 더 소통하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제 스스로가 아이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자 노력했었던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아직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내지는 이제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책류가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아이들과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책 3권 골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책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어요. 깜짝이야. 있는 줄 알고. 네네. 다행이네요. 없어요. 네네. 다 책을 우르르 막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이 책이 왜 좋아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어요. 다 또 뭐가 재밌다 있어. 여우가 나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엄마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혹시 나의 선입견일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그 부분들이 보이는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될 거야. 그리고 모레는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거야 라는 거겠죠.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예. 안 되면 오늘은 안 됐네. 내일 또 해보는 거야. 내일 또 해보는 거야. 네네. 그런 식으로. 예. 네. 또 엄마가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모든 엄마들에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코너 속의 코너인 엄마의 다이어리. 네. 예, 직접 또 손글씨로 써오셨는데 네. 오리 글씨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글씨체입니다. 제 필체를 여기. 네네. 예, 정성을 담아 써주신 엄마의 다이어리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스무 살 성인이 된 나의 아들 성재에게. 성재야 안녕? 엄마야.
20살 성인이 된 우리 아들 정말 축하한다. 엄마도 정말 고생 많았어. 20살이 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품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엄마 아빠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 세계 여러 곳을 다녔는데 어느 해에 어떤 멋진 노을을 보면서 생각을 했지. 우리 둘만 다니니까 좀 심심한데 우리에게 함께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너를 만났어. 20살이 된 나의 아들은 엄마 아빠와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주 즐거운 아이가 되어 있을까? 어른이 된 너희 앞에 눈부신 날들이 함께 하기를 빌어본다.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기대고 싶을 때 언제든 품을 내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어. 성인이 된 아들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응원한다. 엄마가. 초1인 아들이 성인이 됐다고 상상하시면서 그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써주신 다이어리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직접 읽으시니까.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 아이가 내일도 8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곧 성인이 될 거고 20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땐 더 그렇죠. 계속 7개월일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뭔가 오늘 똥기저귀를 갈면 내일도 갈아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이유식 식판을 흐트릴 것 같고 내일도 이럴 것 같지만 아이는 정말 성큼성큼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일하고 뭐 이런 시간도 갖고 또 아이도 키우고 금방 아이는 성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아이에게 어떤 엄마로 남을까. 그래도 너무 아쉬운 엄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저희 남편이랑 저랑 여행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 갈 때마다 굉장히 쓸쓸해하면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 정말 독립적인 인격이 됐을 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저희 육아 살롱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 아이가 성큼성큼 잘 자랄 거니까 그 미래까지 그려볼 수 있게 마무리격으로 또 다이어리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런트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많은 그 어머님들과 함께했던 행복 육아 살롱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가 고마워라고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머니들 만나면서 참 행복했고요. 예, 오늘 마무리하는 곡도 우리 박소연님의 신청곡이죠. 예, 어떤 노래? 네, 저희 아들이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이 노래 꼭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영국 락그룹이고요. 오아시스의 슈퍼소닉 같이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 같네요. 어쩐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아이도 같이 좋아하는 좋습니다. 노래. 예, 네. 오아시스의 슈퍼소닉 들려드리면서 행복 육아 살롱 마지막 시간 오늘은 트리더 박소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